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날이 있습니다. 웃고 왔는데도 가슴이 묵직하고 괜히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는 날 말입니다. 혹시 요즘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보다 피로가 먼저 앞서진 않으셨나요?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움보다 아, 또 들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진 않으셨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래된 친구는 인생의 재산이라고, 30년 친구면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나이 들어 친구를 멀리하면 그건 너무 각박한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편안해야 할까요? 젊을 때의 우리가 나눈 우정이 지금의 나에게도 같은 온도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요즘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 중 상당수가 친구를 만나고 오면 더 피곤하다고 답합니다. 외로움보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예민함이 아니라 삶의 단계가 달라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와 크게 싸운 이야기도 아니고 등을 돌리고 원망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30해를 함께한 친구들과의 거리를 조정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내린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왜 나는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질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이 스친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정의 배신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서 비로소 시작된 나를 지키는 선택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30의 우정 속에서 조용히 역할이 바뀌어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혜 씨는 올해 69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어느새 30해를 훌쩍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 운동의 날 먼지 날리던 운동장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섞었습니다. 그 인연은 집으로 이어졌고 부엌으로 옮겨갔으며 어느새 인생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를 서로 맡기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전화 한 통으로 달려왔고 김장철이면 말하지 않아도 각자 맡은 몫을 해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엔 이유를 묻지 않은 채 반찬이 놓였습니다. 젊을 때의 우정은 분명 서로를 살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이 곧 나의 일이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곧 내 마음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정희 씨는 함께라는 말이 가장 든든하게 느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인생을 찾아 떠나고 모임의 목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함께 키우던 시간이 어느새 서로의 삶을 확인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모임에 앉으면 이야기는 늘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자식 자랑이 빠지지 않았고 며느리 이야기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야기와 약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고 대화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언제나 비교가 남았습니다. 정희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늦게 말하고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상대의 숨이 고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 안에서 정희 씨의 역할은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가 참 많이 참았네. 이 말들은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습관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희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묘하게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나도 요즘엔 하고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기다렸다는 듯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희 씨는 웃으며 말을 접었습니다.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하나둘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고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서서 숨을 고르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은 멀쩡했습니다. 검진 결과도 늘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연세에 비해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는 날 아침이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현관 앞에서부터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정희 씨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렇다며 30해를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웃고 나오는 길마다 가슴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낯설고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친구가 아니라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 관계의 방식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다음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모임 날짜를 떠올릴 때 사람들의 얼굴보다 먼저 자기 마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조용히 살피게 됩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됐지만 분명히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친구들 중 누구도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 노골적으로 상처 주는 말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더 오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왜 마음은 분명 불편한데 이유를 말로 옮길 수 없는지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모임에는 늘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얹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이어졌지만 정리는 없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불평은 풀렸지만 해소되지는 않았고 하소연은 나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위로의 공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감정이 계속 쌓이는 장소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듣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는 계속 말해야 했고 누군가는 계속 받아줘야만 이 자리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아무도 정하지 않았지만 늘 정희 씨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문득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끊지 못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상대의 감정을 먼저 책임지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이 더 단단해야 할 것 같았고, 상대가 억울하다고 하면 자신은 참고 넘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배려라고 믿어왔던 태도였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배려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정희 씨는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쌓이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쌓인 시간만큼 각자의 성향과 역할도 굳어졌습니다. 그 굳어짐 속에서 누군가는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늘 후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도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누군가를 탓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은 인생에서 어떤 관계를 안고 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정희 씨는 관계를 볼 때 사람보다 먼저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편한지 무거운지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받아내고만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다음 선택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선택이 처음으로 행동이 되었던 날, 정희 씨가 안 간다고 말했던 그 순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려 합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결심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임 전날 밤, 정희 씨는 다음날 입을 옷을 꺼내다 말고 서랍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가 아니라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고 모임은 빠지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예의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정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도 정희 씨는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고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임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 생각이 섭섭함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으로 오늘은 가지 않는다는 선택을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말해보았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그 문장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전화 대신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쉬려고 해. 설명도 변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희 씨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괜히 미안해질까봐, 괜히 마음이 흔들릴까봐 답장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정희 씨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겪는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고 시간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되었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었고 위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롭다기보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는 분명한 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빠져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구나.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큰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희 씨는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더 이상 큰 결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불편함은 계속 쌓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은 그 불편함에서 처음으로 한 발 물러났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정희 씨의 하루에는 조금씩 다른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방향이 아니라 아주 다른 선택으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정희 씨의 마음도 늘 편안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예전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 웃으며 나란히 서 있던 얼굴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혹시 괜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며칠 뒤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정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고 설명할 말도 선뜻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다시 나가볼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갔습니다. 하지만 곧 정희 씨는 떠올렸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던 날들의 표정과 집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쉬어지던 마음을 말입니다. 그 기억은 정희 씨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외로움은 잠깐이었지만 편안함은 분명했고 그 차이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멀리하는 과정에는 항상 작은 흔들림이 따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서운함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은 차갑지 않았고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은 정혜 씨가 관계를 완전히 끊는 쪽이 아니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한번 흔들리고 나서야 정희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단보다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에 가깝다는 것을요. 정희 씨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서운한지,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굳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는 어떤 상태로 돌아오는가?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다시 숨이 막히는지 그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관계는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가끔 안부만으로 충분한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들. 정희 씨는 모든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기 마음을 앞세워 내주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은 차갑지도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네.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말들이 가끔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말들을 예전처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혜 씨의 하루는 조금 더 단순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이 줄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정희 씨는 자기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속도를 처음으로 기준 삼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희 씨는 이 선택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온전히 살기 위한 방향 조정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그때 함께 깨달았습니다. 정혜 씨에게 이제 관계란 붙잡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지만 삶의 중심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혜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그리고 왜 이 결정이 결코 늦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함께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는 조용히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젊을 때는 참아내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버텨내는 게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웃었고 지쳐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알려줍니다. 이제는 그 방식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나까지 불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오늘의 나는 오늘의 기준으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등을 돌리는 일도 차갑게 선을 긋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아프게 하는 자리를 조용히 비켜서는 일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 너무 변한 거 아니냐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변한 게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전화를 다 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고 늘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고 때로는 혼자인 시간도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역할도 맡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나이 들어서야 허락되는 작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만나고 오면 더 지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애써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자기 마음의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다시 고를 수 있고 거리의 온도를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지혜꽃은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를 말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켜낸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지혜꽃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이야기들, 사람보다 나를 먼저 살피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다정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덜 애쓰는 하루이기를, 조금 더 당신 편인 하루이기를 지혜꽃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